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김연경의 후계자가 등장했습니다. 김연경의 시대가 끝났다는 건 단순히 은퇴 소식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흥국생명이라는 팀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 여자 배구의 중심축 하나가 사라졌다는 의미였죠. 시즌 개막 전 흥국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었지만 평가는 낮았고 김연경 없는 흥국생명은 경쟁력이 없다는 말이 당연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분명했죠.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리그 구조, 정체된 국내 공격수들의 성장, 그리고 그동안 김연경이 차지하던 비중은 단순한 팀 컬러를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선두권 경쟁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한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다은입니다. 요시하라 감독이 직접 점찍고 키운 선수, 김연경의 공백을 가장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는 국내 공격수입니다. 최근 4연승의 중심이기도 하고 시즌 최다인 18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죠. 오늘은 김연경 이후에 흥국생명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선수, 김다은의 현재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흔들리던 날, 팀을 구해낸 건 김다은이었습니다.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세트를 따냈지만 2, 3세트를 연달아 내주며 분위기는 완전히 IBK 쪽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3세트에서 공격이 막히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자 흥국생명 벤치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자원인 레베카였습니다. 감기 증상 여파로 컨디션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공격 성공률은 27%대에 머물렀습니다. 타이밍은 늦었고 스윙은 무거웠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블로킹에 가로막혔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팀은 선택지가 분명합니다. 그래도 외국인이다. 결국 외국인이 해결해줄 거라 믿고 더 많은 공을 몰아줍니다. 책임도 자연스럽게 외국인에게 쏠리죠. 하지만 이날 요시하라 감독은 그 공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4세트 시작과 동시에 레베카를 과감하게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한 번의 결정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다은은 이날 시즌 최다인 18점을 올렸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42.5%. 숫자만 놓고 보면 준수한 활약 정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득점들이 나온 맥락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세트 이후 흥국생명의 공격 패턴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 공격수가 빠지면서 블로커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다은에게 집중됐죠. 하이볼 상황, 타이밍은 읽혔고 부담은 고스란히 김다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랠리에서 김다은은 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요구했습니다. 여기로 주세요.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팀 공격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죠. 그리고 김다은은 그 책임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득점이 경기 흐름을 되돌렸고 팀 전체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다은은 왜 달라졌을까요? 김다은은 갑자기 튀어나온 선수가 아닙니다. 2019년 1라운드 지명, 국가대표 경험까지 갖춘 유망주였습니다. 재능은 늘 분명했지만 늘 따라붙던 걱정도 있었습니다. 잦은 부상,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리던 멘탈. 가능성은 컸지만 확신을 주지는 못했던 선수였죠. 하지만 지금의 김다은은 다릅니다. 부담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김연경 이후에 흥국생명을 다시 경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다은 본인도 이 변화를 숨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김다은은 리시브 하나만 흔들려도 코트 위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선수였습니다. 그 흔들림은 다음 플레이까지 이어졌고 결국 경기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올 시즌의 김다은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으로 만회하고 공격이 막히면 블로킹과 수비로 존재감을 남깁니다. 한 장면에 집착하기보다 경기 전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득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김다은은 이제 기복 있는 공격수가 아니라 공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하라 감독은 왜 김다은을 중심에 세웠을까요? 이 변화의 핵심에는 분명 요시하라 감독의 선택이 있습니다.
감독은 김다한을 단순한 로테이션 카드로 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흔들릴 때 국내 선수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면에 내세웠죠. 그리고 이 선택은 단 한 번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김다한은 올 시즌 23경기에서 이미 개인 커리어 하이를 넘는 21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훈련 과정에서 판단이 어긋났을 때도, 경기에서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도 요시하라 감독은 계속 김다한을 기용했습니다. 못해도 다시 쓴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겁니다. 실수해도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 환경이 김다한을 키워냈습니다. 여기에 이다현의 존재는 김다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김다한의 활약을 이야기할 때 이다현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흥국생명의 리시브 효율은 리그 평균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성공률이 높은 이유, 그 중심에는 빠른 공격 전개가 있습니다. 이다현은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속공에 가까운 선택을 시도합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상대 블로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김다한의 오픈 공격은 반 박자 더 빠르게 열립니다. 김다한의 강점은 개인의 폭발력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요시하라 감독의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왜 이런 장면이 그동안 리그에서 그렇게 보기 어려웠을까? 외국인 선수가 빠지는 순간 국내 선수가 중심에 서는 구조. 하지만 그동안의 리그는 철저히 외국인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외국인이 주인공이었고 국내 선수는 보조 역할에 머물렀죠. 그 구조의 한계는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연경이 빠지자 팀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의 선택은 단순히 용병 활용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의 중심을 다시 국내 선수에게 돌리는 구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김연경의 후계자라는 표현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김다한을 김연경의 후계자라고 부르기에는 이릅니다. 김연경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제 다른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김다한은 지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생명은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코트 위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